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히로시마에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자칫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안 문제 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히로시마 상당히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방문 여부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찬반 쪽의 어떤 의견들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이게 좀 갑자기 나온 이슈가 좀 돼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뭐 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이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도에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하면서 당시 이제 러시아와 타협을 해서 한 1,000억 기 정도 핵무기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말이라 할 수 있는 작년 올해에서 이제 이란 핵 문제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연장선에서 아마 핵 없는 세상을 좀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번에 그 방문의 이유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일본이 자칫하면 이제 전범 국가인데 이 원폭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국가로서의 그 어떤 이미지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 또 일본이 사실 상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상쇄되어지고 또 일본이 이걸 가지고 자칫 그 자신의 어떤 그 전범이라는 범죄 사실보다는 오히려 원폭에 의한 피해 국가다. 이걸 부상시킬 때는 의도하지 않은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지금 동북아가 가뜩이나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이것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겠지만은 다른 여튼 우리를 비롯해 가지고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사실은 큰 어떤 외교 안보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인식이 뭐 원폭은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대 미 대통령들이 아마 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 아시아의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아닙니까? 그걸 그렇습니다. 이제 끝나게 됐을 때는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원자폭탄 투하였죠. 당시 이제 1945년 7월 말에 이제 원자폭탄 두 ton이 떨어졌는데 물론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전세가 좀 약화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당시에 한 200만의 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 미국이 개발하고 있었던 원자탄 저하형이 고려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투하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폭 투하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떤 그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잘못 때문에 원폭이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이렇게 미국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봐가지고 또 일본 내에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노 코멘트. 왜냐하면 자신들은 큰 어떤 그 트라우마죠. 또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들었는데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한해 그 보수 세력들에서는 그렇다고 과연 원폭을 떨어뜨려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일본 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히로시마를 방문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의 행동이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가? 아무리 전쟁도 하지만 이런 걸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방문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포함해서 동북아 국가들도 예민한 부분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가서 헌화하고 묵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사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선 그었습니다만 과거사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남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착잡하고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주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가더라도 어떤 뭐 행동을 취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만큼 이미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에 가서 헌화하고 한 것만 해도 사실은 좀 이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상당히 우리를 비롯해가지고 또 중국도 그렇지만 동남아 국가들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이게 일본이 더구나 지금 아베 수상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우적인 노선을 좀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일본이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의식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탈피해 나가면서 어떤 그런 행보를 가지고 아주 노골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로서 좀 일본이 이걸 또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우려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물론 미일 관계도 중요하고 네. 미일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동북아에 있어가지고 과거의 역사에 유산한 것도 결코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이런 네. 부분을 가지고 좀 감안해서 행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지금 가장 긴장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는 게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아닐까 예. 싶은데요. 예. 미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힐러리 이제 후보죠. 후보는 지금 이제 반대 입장이죠. 예. 거기는 아마 공화당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공화당도 네. 지금 아주 좀 공사적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일본에게 자칫 미국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이제 좀 피해 국가로서 이미지가 이렇게 희석되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에서 이것은 힐러리에게도 결코 좋은 건 아니죠. 네. 동안 이제 지금 공화당이 뭐 여러 가지로 당내도 복잡하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좀 대선 간에서 약간 좀 낮은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걸 아주 호재를 해가지고 예. 공격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아마 공화당도 그런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지금 표명했기 때문에 힐러리 대통령 후보도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외교적으로 큰 좀 파장을 일으키고 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굳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뭐 이란 핵 문제까지 타결한 것만 하더라도 임기 내에 핵과 관련해서는 큰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 구태하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질 수도 있는 예. 또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이 파장이 클 수도 있는 히로시마 방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은 힐러리 후보도 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또 다른 피폭지가 이제 나가사키시인데 일본은 한 수를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를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에도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히로시마 자체도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가사키까지 갈 가능성은 어떻게 만약 간다 그러면은 나가사키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히로시마는 이제 원폭이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 또 그런 뭐 기념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간다 그러면 거기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미국 예. 입장에서는 그러나 나가사키까지 간다는 건 너무 이게 너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노골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을 나오게 보게 되면 아마 케네디 주일 미 대사가 이번에 다음 달에 이제 5월 달에 G7 회담이 일본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 기회에 아마 그걸 방문하도록 아마 좀 뭔가 주선을 한 역할을 했고 또 그 배후에는 이면에는 아마 아베 정권이 상당히 강하게 그걸 케네디 주일 미 대사를 통해 가지고 좀 푸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사키까지 간다. 지금 사실 히로시마 가는 것도 그렇게 저는 봐도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가사키까지 간다는 것은 미국도 아마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가기가 힘들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 상당수는 심기가 불편한 상태인데요. 특히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또 미국과 일본과의 문제죠. 예. 그것도 양자 사이에 뭐 외교적인 문제고 또 역사적인 부분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제 어떤 또 행보를 보이느냐 이게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자기들이 우리를 비롯해 중국이나 동북아 국가들을 무시하고 일본의 어떤 그걸 갈 수 있는 명분으로 이걸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후차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동북아의 갈등이 상당히 불신이 높아질 수가 있고 더 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문 자체 가지고 뭐 동북아에서 그게 문제가 생길 리는 없습니다.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이견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은 미묘한 어떤 해석의 차이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걸 어떻게 예. 이용하느냐 국내 정치로 혹은 대외 정치에서 근데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게 되면 아베 수상으로서는 아마 동북아에 있어가지고 대외적 행보, 네. 군사적인 안보적 행보에서 더 어떤 그 여지를 더 넓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이런 가운데 카터 장관이 남중국해 파견된 미국의 핵항공 모함에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탑승을 또 했습니다. 이게 뭐 영유권 다툼 중이긴 하지만 굳이 이 상태에서 중국을 자극해서 갈등을 키워나갈 이유가 있겠냐 이런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떻게 보게 되면 21세기 그 국가 전략을 둘러싼 갈등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소위 말해서 그 태평양 지역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 가지고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중국이 세계적으로 힘이 커가는데 더 나아가서 좀 해양 세력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중국은 지금 동중계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내해 근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떤 행동하는 데 가지고 미국이 개입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약간 좀 무리수도 뜨긴 뜹니다. 예를 들면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군사 기지를 만든다든가. 그럼 또 미국은 또 명분이 되죠. 그 인공섬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네. 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또 대응으로서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모습은 그 미중 사이에 사실 21세기의 그 어떤 헤게모니를 둘러싼 그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보였다면 중국이 또 그것도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양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계속 그 뭐 속면에 들어지지 않고 자꾸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서 행동하다라는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로서는 이 남중국해의 갈등이 괜히 대북 제재 문제로 불똥이 튀진 않을까, 이게 가장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그 자칫 뭐 엉키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게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은 그 분쟁 문제는 해당 당사국에 맡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동중국해,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하고 센카쿠, 뭐 네. 중국에서 다오비다, 또 이제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그런 영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해당 국가들 사이에 어떤 논의를 가지고 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좀 냉정한, 사실 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토 분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그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본적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괜히 영토 영해 분쟁에 대해서 가지고, 또 그것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어떤 합법적인 그 룰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미국과 중국의 이런 한반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동북아 내에서의 패권 경쟁에서 균형 외교를 잘 해야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안 와야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적인 그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 건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점에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자 관계, 다자 관계를 좀 구분해 가지고 네. 이슈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랙을 좀 달리해서. 예.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결돼야 될 질문은 우리가 해결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가 굳이 뭐 한미 공조까지 할 거죠. 예를 들어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중국이 방공 식별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 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다주적으로 대응할 우리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경우는 우리가 사실 힘들더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이슈가 양자 간의 문제인가, 다자 간의 문제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자 간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 어떤 이익이나 이걸 생각해가지고 외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 다자적인 이슈에 있어가지고는 역시 다자적인 이슈는 그 각자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또 서로 생각이 너무나 타협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룰이나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네.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적절하게 좀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기준은 이 다자적인 이슈에 있어 가지고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좀 그런 국제적인 규범이나 룰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동북아에서 외교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 우리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또 외교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이슈가 많이 나오겠지만 미리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 이슈를 가지고 잘 냉정하게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예. 좀 냉정하게 좀 행동하는 게 낫지. 그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어떤 뭐 큰 구도에 맞춰가지고 한다거나 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또 이것도 어쩌고 저것도 어쩌고 그런 식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예. 오히려 우리에게는 외교적으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좀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그런 짐이 우리에게 지금 부여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